네, 이제 장 마감은 채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4분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 보시죠.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저점 부근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2450선 딱 턱걸이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33% 오름세 나타낸 2450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하는데 오늘장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안 좋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저점을 빠르게 낮추고 있는 상황. 현재는 0.73% 하락하면서 732.04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그 하락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 살펴보자면은 코스닥은 거의 시작이나 끝이나 비슷하게 움직임이 없었던 한 주로 기억될 예정이고, 코스닥은 1.5%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마친다면은 주봉상으로는 1.5% 하락, 거기다가 음봉을 형성하며 7주 만에 음봉 출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코스닥에만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만 3종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이유가 있는 종목이어서 먼저 첫 번째로 중앙 D&M 보겠습니다. 현재는 투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한데 워낙에 재료가 좀 뚜렷해가지고요. 이 종목은 2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공항철도 전동차야. 그리고 통합 방송 시스템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요즘에는 철도자만 들어가면 또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중앙 D&M 오늘장에서 급등하며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 장중에도 이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잠깐 풀렸다가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주문 잔량은 한 56만 주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장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을 펼치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상한가 정도에 불 들어와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라테크인데 이 종목도 개별 모멘텀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한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무선 충전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내용까지 무선 충전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부각시키는 내용이 됐습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관계사의 유라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유라테크가 간접적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이라기엔 주가가 굉장히 강하긴 하죠. 현재 상한가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 밖에도 오늘장에서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52주 신고가에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쪽이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현대건설기계가 13% 정도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다가 환율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었죠. 주변국 증시는 장중 내내 좀 밋밋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일 나란히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장중 변동성은 우리 증시가 꽤 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동향은 역시 보합권 정도 0.1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는 27,899.77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28,000엔선 맴도는 하루 오늘도 이어졌고요.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이 간밤에 미국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이런 영향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전장에 반도체가 꽤 괜찮았는데요.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상승폭 반납하면서 이 니케이 225 지수도 결국에는 약간 하락세 보여주며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보합권 혼조 양상 왔다 갔다 한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103.5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 0.2%가량의 약세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차 또 확진 환자 수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 환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투심이 좋지 못하다라는 현재 언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가지고 오락가락 그랬습니다. 변동성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종가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340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종가 1원 20전 오르면서 1340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저점은 1337원, 고점은 1345원 이렇게 되면서 변동폭은 8원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간밤 미국에서 나온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에 국내 투자 심리 또한 다소 출렁였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 또한 다시 한번 줄어들면서 양시장은 탄력을 줄인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06%, 약 0.1% 이내 소폭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포인트로는 1.58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 2,444.48포인트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2,460선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네, 1% 가까이 올리면서 2,470선 돌파를 두고 테스트를 했지만 뒤로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탄력을 줄이면서 2,44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보합권 등락을 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홀로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000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였고요. 막판에 기관이 매도 물량을 키우면서 개인과 동반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개인이 1,500원 가까이 팔았고요. 이어서 기관이 781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 볼 텐데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중장비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기계 섹터가 약 1%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또 섬유유복 업종 가운데 F&F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0.9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와 운송장비 섹터, 건설 섹터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비스 섹터가 1.2% 가까이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일부 개인주들이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와 운수창고 섹터가 나란히 0.5%대의 낙폭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업종 가운데 무림 PMP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0.45% 하락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금융업종이 0.41%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하락한 업종 나란히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크게 밀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 61,800원으로 약 0.65% 상승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4% 넘게 급등을 했지만 탄력을 줄이면서 0.8%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88,4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래도 막판으로 탄력을 좀 줄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598,000원 터치하면서 약 0.2%대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이어서 LG화학이 0.6% 가까이 올렸습니다. 종가 70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701,000원이고요. 약 0.14% 올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 가까이 상승했었는데요. 내년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882,000원 터치하면서 0.8%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0.84% 내렸고요. 178,0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탄력을 줄이면서 마쳤습니다.
현대차 종가 16만 9,50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0.3% 가까이 약보합입니다. 이어서 기아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종가 0.45% 내렸고요. 6만 6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18만 5,500원에 약 1.3% 가까이 내렸고요. 이어서 카카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종가 2.4% 가까이 내리면서 5만 7,70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막판에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쟁에서도 활용 범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LRG 넥스원이 정부의 안티드론 시스템 사업을 맡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RG 넥스원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왔는데 이번에 LADS라고 하는 레이저 에어 방어 시스템을 맡게 됐습니다. 전파 교란을 통해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인데요. 내년부터 국가기관에 공급하게 되면서 장중에 주목받았습니다. LRG 넥스원이 종가 3.4% 가까이 올리면서 9만 2,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다른 방산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할 거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와 S&T 모티브 역시 나란히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집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이 한 차례 지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탄소포집 관련 일부 종목들에는 훈풍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국내 기업들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희망했는데 그 가운데 DL그룹이 탄소 저감과 또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을 하는 CCUS 기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탄소 감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표적으로 KC코트렐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했지만 낙폭을 만들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 그린케미칼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가 부각됐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클라우드 에어가 20% 이상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포인트로는 5.62포인트 하락했고요. 종가 731.9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전 중에는 740선을 상회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탄력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1, 2포인트 이내의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오후 구간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730선 근방까지 밀리면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오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홀로 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이 1,045억 가까이 홀로 매수를 했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823억 가까이 매도 우위 연출됐고요. 기관이 124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들 매도 상위 종목에 오르면서 종가 10만 9,300원에 약 1.35%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또 LNF 역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부각됐는데요. 오늘 2.3% 가까이 내리면서 종가 21만 9,6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는 1.4% 가까이 내렸고요. 종가 12만 5,100원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부가 최근에 강세가 강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24만 2,300원 터치하면서 약 1.8%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5,700원으로 약 0.61%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HLB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는 3만 6,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장 역시 오늘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종가 1.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만 9,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중국 게임 시장이 개방될 거란 기대감 나오면서 일부 게임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동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2.6% 가까이 하락했고요. 종가는 4만 3,35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 4만 3,250원 터치하면서 약 1.7%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이 장중에 탄력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들어서 낙폭을 좀 만들면서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16만 7,500원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OTT 글로벌 진출 지원과 또 OTT 기업 현지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OTT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 나오면서 4x4가 대표적으로 10%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12,250원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버킷 스튜디오가 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A스토리가 3.2%대 강세로 마쳤고요. 또 사마 네트워크스 역시 3.5%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들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기의 상용화를 위해서 이런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없어서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12월 중으로 전용 주파수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이러한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시장은 34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탄력이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라테크가 가격자 한품까지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유라테크는 제네시스 전기차인 GV60에 사업 참여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종가 8,910원에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그 뒤로 크로바 하이텍이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아모센스와 캠트로닉스가 2%대 동반 오름세 보였고요. 이렌텍이 3.7%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0.5% 가까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6포인트 내림세고요. 현재 317.65포인트에서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872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43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423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2,490계약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